자, 오늘 배울 거는 물리단원이라서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는 없을 거야. 보시면. 자, 중력과 탄성력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힘은 작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과학에서. 세 가지가 뭐냐면, 모양을 변화시키든지, 방향을 변화시키든지 속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방향이랑 속력을 묶어서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양과 운동 상태 중에 하나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의 변화 원인인 힘을 단위로 쓸 때는 뉴턴을 써요.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 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밀가루 반죽을 꾹 누르면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잖아. 모양이 변했죠. 그 다음에 고무줄을 늘리는 것도 모양이 변했고 공을 찌그러뜨리든지 찢든지 종이를. 이 전부 다 모양이 변하는 거지. 운동 상태는 속력만 변해도 되고요. 방향만 변해도 돼요. 그래서 굴러가던 공이 멈추는 건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자전거 뒤를 밀어주게 되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든 방향이든 한 개만 변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다 속력이 변했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죠. 그 다음에 동시에 변하는 거. 공을 때리는 행위를 하는 모든 스포츠. 어떤 거? 축구공을 찰 때 축구공이 찌그러졌다 날아가요. 모양도 변하고 속력도 빨라져 버리니까 변하죠. 야구공도 배트로 때렸을 때 찌그러졌다 날아가거든. 그 다음에 배구공도 똑같고 이렇게 공을 때리는 행위들은 전부 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둘 다 변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서 찌그러지게 되면 모양은 변하고 속력이 빨랐는데 찌그러지면서 멈추니까 속력도 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운동 상태가 전부 다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여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 이게 힘의 3요소거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걸 화살표로 나타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대요.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힘이 더 클까? 1번. 그렇지. 1번이 더 큰 거야. 근데 둘의 방향은 어때요? 힘의 방향. 오케이. 작용점은? 아니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 작용점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힘의 표시나 뭐 힘이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힘을 알았다, 이 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정의, 그 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크기,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는지, 방향, 그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중력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중력의 정의가 무엇이냐?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 중력이야. 달에 가면 달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 되는 거야. 우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 방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이 됩니다.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 그래서 이 사과가 있다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2번. 그렇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해야 크냐? 질량이 크면 커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가까우면 커요. 산 위에 있는 돌멩이하고 산 밑에 있는 돌멩이하고 중력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 똑같은 돌이라고 했을 때. 산 밑에. 그렇지. 지구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산 밑에 있는 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 가까워야 돼요.
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무언가들은 무조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싹 다. 뿐만 아니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달은 잡혀있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릴 거예요. 마치 밧줄로 묶어서 문체를 묶어서 이렇게 돌리다가 밧줄에서 손을 놔버리면 날아가는 것처럼 밧줄이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1 교육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무게랑 이제 질량은 구분을 해야 돼요. 초등 과정에서는 이건 구분하지 않지만, 일단 질량부터 얘기를 해보면 물체의 고유한 양이에요. 왜 물체의 고유한 양이냐면 변하지 않거든. 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딜 가든지 변하지 않아요. 물체의 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량이 1kg인데 지구에서 달에 가도 질량은 1kg이란 말이에요. 태양에 가도 1kg이에요. 어딜 가도 무조건 1kg이에요. 질량은요.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재냐면 일단 단위는 g이랑 킬로그램으로 쓰는데 어떻게 재냐면 양팔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세요. 얘들은 어떻게 되게? 양팔저울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무언가를 달 수 있게 만든 저울이 양팔저울. 윗접시 저울은 양쪽에 똑같이 무언가를 달 수 있게 만드는 게 윗접시 저울이에요. 이런 애들로 재는데 내가 물체를 여기 얹어 놓으면 추 같은 걸 얹어 가지고 이제 물체를 비교해 주는 거죠. 수평이 되었을 때 추의 질량의 합을 읽으면 이 물체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추와 같은 물체를 이용해서 비교해서 구한다는 거. 이게 질량인데 무게는 무엇이냐? 무게의 풀네임은 뭐냐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조금 더 줄이면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이란 지구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무게예요. 즉,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게니까 중력이니까 힘이니까 단위는 똑같이 뉴턴으로 써야 되겠지. 힘의 단위랑 같습니다. 용수철 저울이나 안진뱅이 저울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수철은 힘이 작용하는 거에 따라 같이 늘어나죠.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무게, 즉 중력을 측정할 때는 중력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용수철이 들어가는 용수철 저울과 안진뱅이 저울을 사용한다라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산 위에서 재면은 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땅 근처에서 재면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얘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그러면 질량 1kg은 무게로 얼마일까라고 묻는다면 질량 1kg에다가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질량 1kg은 지구에서 무게가 9.8 뉴턴이 되는 거지. 1kg 곱하기 9.8에서. 그럼 질량 10kg은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요. 오케이? 근데 달에 가게 되면은 그게 조금 변해요. 왜냐면 중력의 주체가 바뀌거든. 지금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인데 지구가 달에 가면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돼 버리니까 무게가 달라져야겠죠. 달은 힘이 약해요. 지구보다. 그래서 달에 가게 되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게는 6분의 1로 줄어들지만 질량은 줄어든다고 안 줄어든다고? 안 줄어든다고. 그래서 지구에서 무게가 588N이고 질량 60kg 물체가 있다면 달에 갖고 가면은 무게가 6분의 1인 98N으로 줄어들지만 질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내용도 한꺼번에 볼게요. 자, 탄성력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 내가 어떤 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돼. 정의, 방향, 크기.
정의, 방향, 크기. 탄성력도 똑같아요. 탄성력의 정의. 탄성력의 정의. 모양이 변한 물체가 이게 레알.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힘.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 이게 정의고, 방향은 물체가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내가 줬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는 많이 잡아당기면, 즉 변형되는 크기가 크면 커요. 변형되는 크기가 크면 탄성력이 큰데 어떻게 하면 많이 변형되냐면 내가 많은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돼요. 그래서 작용한 힘의 크기랑 똑같기 때문에 많은 힘의 크기를 주게 되면 변형 정도가 커지고 변형 정도가 커졌는 거 보면 저거 탄성력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탄성력은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계속 커지느냐? 아니야. 탄성력에는 항상 탄성 한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내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죽을 때까지 고무줄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결국 못 버티고 끊기는 지점이 있다고. 용수철도 살짝 잡아당기면 팅 하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아예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거기가 탄성 한계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방향은 내가 힘을 줬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경우에 탄성력을 내가 힘을 용수철을 안쪽으로 눌렀어요. 그러면은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잡아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잡아당겼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미안. 그리고 내가 줬는 힘의 크기랑 어떻다 그랬게? 똑같다라고 했죠. 내가 줬는 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10N으로 잡아당기면 탄성력도 10N. 그 다음에 20N으로 잡아당기면 탄성력도 20N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력. 용수철을 이용한 탄성력을 이용한 무게의 측정. 어떻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느냐? 뭐를 이용해 주냐면 내가 끌어당긴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2N짜리 무게의 한 개를 추를 달면은 1cm가 늘어나요. 근데 두 개를 매달면은 2cm가 늘어나요. 즉 4N이 작용하면 2cm가 늘어나요. 3N, 그러니까 6N이 작용하게 되면은 3cm가 늘어나겠네. 그럼 내가 추를 10개 매달았어요. 그럼 몇 N이 늘어날까요? 몇 cm가 늘어날까요? 추를 10개 매달았어. 한 개 매달면 몇 cm 늘어났지? 그렇지. 10개 매달면 10cm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 개에 2N이니까 2N에 1cm면 10N이면 미안해요. 20N이면 10cm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서 물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물체의 무게가 비례하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물체의 전체 길이가 아니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물체의 무게가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무게만 비례한 게 아니지. 요거. 추의 개수, 추의 무게, 즉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용수철 탄성력에 다 비례해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